예,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심 또 이제 그 명상 이거와 우리의 건강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명상을 해야 하고 왜 신앙심을 가져야 하는가? 건강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다 우리가 종교를 믿고 어떤 종교건 간에 종교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 건강 또는 이제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욕망이죠. 건강해지고 싶은 게.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역사 이전에 명상만 하더라도 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5,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 명상을 했다는 역사를 보면 그게 다 건강해지고 싶은 거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찾는 것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들이거든. 그래 이제 보면 그 전에 한번 쭉 우리 회고를 해봅니다. 1959년에 인도의 그 아주 요기이자 과학자이고 교육자인 마하리시 마헤시라는 사람이 서양에 TM을 전했다. TM이란 초월 명상을 전했다. 그래서 그 비틀스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명상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기억나죠? 네. 자, 그 열망 속에 담겨 있는 큰 것이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게 이제 1975년에 들어오면 비로소 하버드 의대에 그 TM을 개량한 TM은 종교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그걸 건강 명상으로 이제 만든 게 이완 반응이라 하는 것을 하버드 대병원의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소개를 하게 돼 가지고 세계적인 선풍적인 이제 그 명상 붐을 일으키게 됐다. 1975년입니다. 그래서 그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을 두고 현대의학의 성웅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병원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명상이 의료로서 채택되면서 일어난 이 열풍은 그 명상을 아주 의학으로 끌어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의학이란 건 하나의 과학이지 않습니까? 가장 첨단 과학이고 그 생명을 다루는 건데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그 의학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요법 하는 거는 죽거나 말거나 그게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요법이라는 거는 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다 백발백중 다 낫는다 그러지만 어디 통계적으로 검증한 적도 없고 부작용을 알아본 적도 없고 그건 믿을 수는 없죠. 이제 그거는 과학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과학의 의료의 무대에 올라와서 하나의 과학으로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모든 게 안전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명상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 명상보다 더 범위가 큰 신앙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를 믿는다는 거. 어느 지역이나 어느 역사 어디에 가나 다 종교라는 게 있어 왔고 왜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어필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어떤 종교든지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런가? 이런 의문이 이제 시작된 것이 대개 1990년대에 오면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 제가 아는 건 과문한 것이고 다 정확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본 그 자료들 속에서 보면 1996년에요.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가 타임지 뚜껑에 커버 스토리가 Faith and Healing이라는 이 제목으로 크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그 우연히 이제 교수 회의실에서 그 타임지를 보는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읽어보고 아주 그 제가 생각하던 그게 큰 이문이 풀렸다 하는 그런 이제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하니까 1995년경인가 해서 미국에 IB 8개교가 있어요. 하버드를 포함해서 예일이니 뭐 펜실베니아 이러면 들어봤죠. 컬럼비아 뭐 듀크 무슨 듀크는 아니다. 다트무스라고 하는 이 다트무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다트무스 대학의 의료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종류의 종교이거나 크리스찬, 뭐 캐톨릭 무슨 뭐 그다음에 이슬람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모든 종교를 믿는다라는 사람과 믿지 않는다는 사람 이걸 쭉 수천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라도 믿는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 교회를 간다, 성당에를 간다, 또는 사찰에 간다,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고 자기가 믿는 신에 헌신한다거나 자기 믿는 종교에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어떻든 신앙심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린 확률이 훨씬 더 적더라.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고 막 혈압을 한번 재본 거예요. 쭉 몇천 명 재보니까 종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혈압이 한 5mm 정도 떨어져 있더라. 혈압을 낮췄더라.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한 연구가 이런 게 있어요. 심장병 수술을 했어요. 심장병을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동안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사망률 차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2배야 죽는 게. 믿는 사람 반으로. 이런 자료들이 이제 바로 그 타임지에 실린 겁니다. 페이스 앤 필링이라는 1996년 6월 22일자 아마 정확할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많이 인용을 해 먹었어요. 사실 그거 가지고 그거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명상이 근데 이미 75년부터 아까 하버드 의대에서 명상은 건강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신앙심하고 명상은 약간 차이는 있는 거예요. 명상은 어떤 종교를 믿거나 명상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불교도 호흡 명상을 하고, 뭐 불교도 뭐 집중 명상하고, 불교도 마음챙김 명상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다 합니다. 특히 카톨릭 같은 데는 오픈되어 있어서 마음챙김 명상을 불교도보다 아마 카톨릭 신도들이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지금 서양에서 보는 열풍을 보면. 근데 약간은 이제 그 퓨리탄 계통 그 신교들은 좀 아직도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 밖에 뭐, 이슬람 종교들 이런 거 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인디언들 보면 다 그 똑같아요. 기도하고 뭐 하고. 이래서 이제 이게 원시 시대부터 이제 쭉 문화가 뿌리를 이어오던 오래된 전통의 종교나 민족들 또는 민속 속에서는 명상적인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신앙심을 갖고 하는 것은 바로 영성을 하나님이라든지 신 말이죠. 스피리추얼한 말이에요. 이 영성의 공급자다. 영성 이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순수하게 해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탁한 마음, 이제 욕심에 가득 차고 분노에 가득 차고 뭐 의심에 가득 차고 하는 이런 오염된 마음들을 씻어주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세계 3대 장수족이라고 하는 생각납니까? 파키스탄과 인도에 접경지대에 있는 훈자족이 있다 그랬죠. 훈자족. 조그마한 왕국인데 지금도 있어요. 훈자. 옛날에 그게 소왕국에 조그마한 왕국이었는데
그게 세계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 빙하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은 주로 보리나 밀 정도 아주 거친 해발 한 2, 3천 메다 좀 넘어 높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양젓 따먹고, 또 살구 있잖아요. 살구 저놈을 살구의 과육 부분을 말려가지고 그걸 먹고요. 또 살구 씨를 깨가지고 그 속에 들은 행인을 뽑아서 볶아서 먹고, 주로 그걸 주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뭐 중국도 이 오지로 가면 살구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 호박씨 많이 까먹고,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면 그 공항에서 시골로 가면 공항에서 그런 걸 팔아요. 호박씨하고 뭐 살구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쪽에 그 중앙아시아 그쪽에 아마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즈벡이니 사막 저게 그 우즈벡 뭐 무슨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마 그렇게 기후가 건조하고 그런 햇빛이 좋고 하니까는 이 포도 같은 것도 굉장히 달고 살구도 달고 수박도 달고 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어떻든 그게 그들을 건강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카사스의 원주민도 오래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코카사스도 그게 이제 그 와인의 원산지라 그래요. 거기가 그 양젓 짜먹고 아주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카프카스 산맥 남쪽으로 있는 조지아에 뭐 예를 들면 EBS 여행 있잖아요. 무슨 세계 여행인가? EBS 같은 데 가봐요. 조지아 여행 같은 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체첸 이런 코카사스 북쪽에 또 여러 공화국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인류 문명의 인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거기서 그런 이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양젓 짜먹고 빙하수 먹고 비슷한 그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남미 페루의 이제 원주민들 거기도 역시 장수족들이 세계 3대 장수족들이 다 고산지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고산지대에서 이제 산소가 결핍하고 하니까 운동 좀 해도 폐활량이 늘어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고 오염되지 않는 빙하수라든지 또는 그런 원시적인 음식물, 가공하지 않은 그런 음식물, 양젓 이런 것들이 사람 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모두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 영혼, 신 또는 어떤 절대자 이런 스피리추얼한 그런 영성적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맑아야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탐욕적인 생각, 오늘날 소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이 전부 이 탐욕스럽고 성잘 내고 화잘 내고 그리고 이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의 소문에 근거도 없는 소문에 막 그냥 댓글 쓰고 따라 들어가고 동조하고 그러죠. 좋아요 찍고 남은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해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남의 써난 글 제대로 읽어보다가 막 욕하고 막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생명을 단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제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하는 히랍을 가서 맨날 강의 시간에 소크라테스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하는 동굴을 한번 가보고 이제 가봤어. 동굴에 거야 조그만 바위를 뚫어놓은 거기더라. 거기 감옥이에요, 거기야. 거기 가보고 소크라테스가 몇천 년 전에 여기서 이제 독배를 먹고 죽었구나 하는 걸 한번 현장 확인을
하러 뭐 비싼 돈 치르고 저 히랍 여행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김에 이제 그때 성자들 플라톤이니 이제 이제 히포크라테스, 오늘날 현대 이야기 할아버지, 의과대학 졸업을 하면 선서를 히포크라테스 앞에 선서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선서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그 히포크라테스 뭐 그런 데를 찾아다녀보고 여러 가지 그 고대 히랍이 정말 그 가장 이상적인 국가예요. 그게 르네상스란 거는 그 1000년 정도의 그 신의 시대를 지나서 암흑의 시대를 그러거든, 1000년 동안. 그렇게 다크 에이지라 그러잖아, 그 중세기를. 그런데 이제 1000년을 지나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낭만적이지도 못고, 자유롭지도 않고, 그래서 막 신의 그 어떤 그게 질곡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하지 마라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데카메론 같은 소설을 보면 그 수녀들이 그 수녀원 이 뭡니까 이 마룻장 밑에 어린애 영아들의 그 빽따기가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막 거기는 막 금기 그랬는데 그게 다 금기를 그냥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억누르고 막 억눌렀는데 다 그 죄악을 저지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혼을 해방하자. 그렇게 된 게 르네상스라 그런 거예요. 르네상스란 말인데 재인식 히랍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히랍의 자유로웠던 그 풍요로웠던 시대. 아주 막 그 사람들이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막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말이죠. 파라테논 신전, 그 신이 한두 개가 뭐 여러 신들의 잔치를 하고 그랬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고대 히랍으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예, 새로운 자유를 새로운 세계를 가자. 그게 어디냐? 그 고향이 옛날 자유로웠던 히랍 시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교도 막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더 모순과 이게 많아지죠. 누적이 돼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상도 하고 자유로 어떤 종교도 저한테 맞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 모델을 영혼의 모델을 찾고 종교적 모델을 찾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게. 자, 이제 이렇게 그 신앙심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이 증거까지도 20세기 1997년 뭐 이 무렵에 이미 타임지 같은데 그 이슈의 그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7, 8년 지나서 2003년이 되면서 상황은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한 세기가 바뀐다는 것은 한 세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 시대사적인 큰 의미를 갖습니다. 20세기가 탁 도래되면서 가장 혁명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1902년에 프로이드가 본능이라고 하는 거,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뭐 서양의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하던 이야기들을 막 해적기죠. 그러면 새로운 세계, 이제 그 정신 세계가 이제 프로이드의 세계가 정신 분석의 세계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프로이드에 경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가장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훨씬 능가합니다. 영향력 그 자체로 보면 프로이드는 의사잖아요. 정신분석 워낙 그 의사입니다. 의사, 심리학자, 정신분석, 그다음에 문화인류학, 또 뭐 문학, 정치, 역사 뭐 어느 분야에 영향을 안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 시대가 오래 안 갔어요. 1950년까지 정도까지밖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말을 고하죠. 그런데 이제 20세기는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아까 얘기한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예방, 무의식의 의식화, 그러니까 무의식을 공부하는 정신사를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는 이제 명상의 역사, 명상이라는 막 그 신비주의, 수수께끼로 막 신비로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의 과학으로, 하나의 의학으로 완전 새로운 한 5,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이 명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타임지에 나오죠. 2003년 타임지에 요걸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The Science of Meditation. 명상의 과학의 위에 그림이 저기 타임지 표지입니다. 타임지 표지에 저게 이제 2003년 8월 3일자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가 The Science of Meditation이에요. 명상의 과학이다. 명상은 신비가 아니야. 명상은 종교적 그런 수수께끼 아니야. 명상이야말로 사이언스야. The Science of Meditation. 이게 21세기의 벽두에 일어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일어날 무렵에 보면 2003년요. 이 같은 해 1월 3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1월 3일자는 신년호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명상이 뇌 차지해준다. 뇌를 차지해준다. 차지. 짐을 실어준다 그래야 됩니까? 차지해준다. 뭐 우리 밭에 떨어지면 그 충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차지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다 그 1년쯤 지나면 명상이 뇌를 바꾼다. 차지가 체인지로 바뀌어버려요. 체인지. 뇌를 바꾼다. 막 이 무렵의 타임지는 The Science of Meditation. 이렇게 이제 제호를 저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명상에 그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몰두해가는 현상들을 여기다 쫙 써놓고요. 그 재밌는 거는 이 그림이 이 워싱턴 DC의 뒤에 배경이 뭐가 하면 국회의사당 지금 우리 TV에 많이 보잖아요. 미국 상원 하원에 있는 큰 건물이죠. 그 앞에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잔디밭이. 거기 쭉 점심시간에 뭐 여자, 남자, 젊은 사람들 앉아가서 매 명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타임지 2003년 8월 23일자 그 안에 나와요. 그걸 이제 보면서 명상이 이제 하나의 과학의 무대로 올라왔구나. 이제 명상은 신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종교적 그런 그 신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엄격한 과학의 인과를 밝히는 과학의 무대 위에 올라섰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2005년 9월자 특별 뉴스윅이 특별호를 내요. 특별호. 뉴스윅도 타임과 더불어 양대 그 주간지예요. 주간지입니다. 세계. 그런데 뉴스윅이 그 주간지인데 주간지는 아니고 한 특별호를 만들어요. 특별호를 9월 특별호를 만드는데 그 특별호의 제목이 마인드풀니스예요. 마음챙김이라고. 그리고 그거 보면 그 부제는 또 뭐예요? 마인드 바디 메디슨. 우리 배웠죠. 심신의학 한 거 했잖아요. 앞서 공부했잖아요. 그게 딱. 그래서 명상이 심장병도 고친다, 뭐도 고친다 막 하면서 하나의 의학으로 쫙 포장되는. 이거는 이제 뉴스윅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챙겨야지. 마음 챙김을 해야 건강할 수가 있다. 네. 마음 챙김이 바로 건강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거다. 이런 이제 논조에 특별호를 했다. 특별호.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지나면 어떤 일은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가 요거예요. 밑에 그림이에요. 마인드풀 리볼루션. 자, 마음 챙김 혁명이다. 세상을 바꿔놔요. 세상을 바꾼다. 혁명이란 거는
기존 질서를 다 바꾸는 걸 혁명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혁명을 했어요. 우리 혁명이 뭐예요? 우리나라 혁명. 네? 5.16은 혁명이 아니죠. 4.19잖아요. 네. 5.19는 군사 쿠데타.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서 또 있었죠. 동학. 네. 그죠? 근데 혁명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가 하면 밑에서부터 군중이 일어나는 혁명이 있어요. 군중. 블란스테이 혁명. 네. 이게 블란스테이. 그 다음에 위에서 지휘부에서 일어나는 지휘부에서. 엘리트들이요. 이게 러시아 혁명이거든. 그런데 지식인들, 학생들은 뭐 힘도 없고, 학생들이라는 게 정의감 이런 것만 있죠. 반듯한 정의감 이런 거를 레볼루션 폰 자이텐을 해가지고 옆구리로부터 일어나는 혁명. 지식. 이 군인들이 하는 혁명은 쿠데타, 이 프랑스 말로는 힘으로 때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쿠데타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혁명이라 그러지 않죠. 이런 이제 대개 세 종류의 혁명이 있는데 4.19 혁명이 바로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지식인의 혁명이에요. 학생들이에요. 이 혁명이 터키에 바로 또 혁명을 일으키는 그거가 됐죠. 그래서 터키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게 그 서로 통하는 의식이 굉장히 비슷하고 옛날에 보면 그 터키가 돌궐이잖아. 돌궐 세력. 돌궐이라고 하는 게 투르크, 돌궐 하는 게 그 고대사 우리 뭐 중세사 이렇게 보면 돌궐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예. 돌궐, 몽골, 그 다음에 이쪽에 토번 하는 게 티베트가 토번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그리고 후운 하는 게 있죠. 흉노 하는 게 흉노. 예, 흉노라고 하는 것은 훈족을 말해요. 헝가리가 훈족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헝가리가 그러니까 그 흉노의 나라입니다. 흉노. 그때는 이제 그 고대 아시아는 이렇게 쭉 대륙으로 연결돼가 이 한반도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대륙을 막 큰 기말 타고 달리면서 막 아주 그냥 뭐 무대를 그냥 이 중앙아시아 그 스텝지대라 그러죠. 초원지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던 그 세력들이 그때는 막 그랬던가 봐요. 예, 이런 이제 그 재미있는 역사가 이제 우리들 앞에도 있었는데 이 혁명은 정신적인 혁명이 마음으로 마음 챙긴 혁명. 이 순간 우리가 얼이 빠지고 정신이 빠지고 혼이 빠지고 이게 뭐 주의 집중도 안 되고 뭐 어리어리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마음 빡 챙겨 가지고 또렷이 깨어나는 혁명을 해야 된다. 의식혁명. 나로부터 나 스스로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혁명. 이런 이제 마인드풀 리볼루션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마음챙김 혁명의 열기가 나로부터 세상으로 바꾸는 혁명으로 치료 장면, 나 자신의 치료부터 그 다음에 교육 장면, 학생들 교육의 장면 여기까지 또는 산업 장면, 군사 작전 장면, 뭐 모든 면에서 이 마음챙김 열기가, 마음챙김 혁명의 열기가 세상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인드풀 네이션, 마음챙김 국가, 마인드풀 힐링 네이션, 치유된 국가, 뭐 이런 말로 책을 써요, 책을.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갖다가 우리 말에서는 불국토로 되는 거다. 불국토, 부처님의 나라, 깨어있는 나라. 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조용한 자기 정신적 힘을 해서 마음을 챙기게 되면 건강에서부터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의식 전체가 다 바뀌게 되고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막 강제로 시켜가 하는 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반발도 생기고.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2014년 이때 이미 제안을 하고 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도 보면 2015년 10월자 미국 심리학회지가 When Mindfulness Therapy, 마음챙김이 치료가 된 시대. 마음챙김은 이제 수련의 시대가 아니라 마음챙김을 수련하는 수행의 시대, 수련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마음챙김을 너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로 된 시대다. 이렇게 세계 제일 큰 학회인 미국 심리학회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온다. 이 보면 마음챙김 우리 학교 때 얼마만큼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동참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다 이 질곡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잠꼬대하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깨어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런 방송도 그 의미가 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하나를 다 깨우고 건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게끔 자극해 주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의 80~90%는 생물학적으로 봐서는 원인이 분명한 어떤 질병이 아니다. 원인 불명이다. 이게. 원인 불명. 원인이 생물학적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병원 찾는 80~90%가 이러니 이게 병원에 온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인 생물학적 원인이 명쾌하지 않은 그런 환자란 말이죠. 진단을 해봐도 혈액 검사, 무슨 검사, 막 생물학적 검사를 다 해봐도 아주 명쾌하게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를 스트레스 관련 환자다. 그 환자들의 공통점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꾸 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늘어나. 왜? 1950년 그 시점으로 보는데요. 스트레스 그 얘기도 제가 이미 했지 싶은데 1956년에 처음으로 한 셀레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스트레스라는 그 책을 썼고 그 개념이 한국전쟁 1950년 한국전쟁이고요.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나고 한국전쟁에 붙잡혀 갔던 포로들이 온갖 정신적 고문을 겪은 결과 온갖 병이 걸렸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 56년 이 무렵에 처음으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 스트레스가 없었다니까. 별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쓰는 게 스트레스는 토목공학 이런 개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 현대 사회 오늘 우리 문명 사회라는 거는 뭡니까? 특징이 뭐냐면 경쟁입니다. 지금 치열한 경쟁이에요. 치열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또 하나의 변화가 특징입니다. 치열한 경쟁. 너무나 빠른 변화. 도대체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오지 개념이 뭐예요? 도대체 사지 개념, 시대, 오지 시대 그런 게 뭐예요? 네? 쓰죠 요즘? 인공지능. 왜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빨리 변화한다. AI 한 것도 한 2~3년 전부터 이제 AI 그러잖아요. 바둑 한번 두면서부터 시작이야. 그죠? 네. AI 지능하고 바둑이 사람을 이기 뿌리고 나서 AI가 막 떠가지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러지. 4차 산업혁명도 언제 최근 작년인가 4차 산업혁명. 우리는 3차 산업혁명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와서 지금 우리 사회가 크게 맞춰야 된다. 모든 패러다임을 맞춰야 된다 해서
들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려면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이 스마트폰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9S9인가 그걸 써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보통 할아버지들이 이게 폴더폰을 쓰잖아요. 내 친구들 거의 다 그렇게 써요. 저는 이게 제일 업그레이드 된 걸 쓰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배워보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뭐 잘못 날릴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거 배우면 또 그만큼 따라가면 나중에 처지면 못 따라가요. 그것도. 따라가는 데까지 따라가 보자. 그게 인지 개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못 따라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다 따라갈 생각은 없고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따라가면 될 생각이다. 자, 이렇게 세상은 경쟁의 시대, 속도의 시대.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못 따라가. 적응을 못 하니까. 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겠죠.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거고 그다음 내다 몰리는 경쟁에 내다 몰리고 속도에 진 사람들 내다 몰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병이 안 생기겠어요? 심지어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만족감 못 느끼고 보람감 못 느끼고 존재감 못 느끼고 소외되고 밀려나가고 존재 이유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련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지옥 같은 데서 탈출하기 위한 그걸 이제 고대의 지혜를 생각해 본 거죠. 그게 명상이다. 명상은 바로 편안하게 해주고 이완시키고 넉넉하게 하고 사물을 보는 거를 각도를 달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면 좀 쉽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질병을 예방해주고 고쳐주고 의료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빨간색 저기입니다. Relaxation Response. 그게 이제 이게 명상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여러분도 만트라 명상 들어봤어요? 그 만트라 명상이에요. 만트라 명상. 만트라는 좀 신비적인 그 말이거든. 그거를 빼버린 거예요. 그거를 대신 아주 중립적인 말로 바꾼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불교에서는 진언이라 진언수행, 진언, 뭐 엄마니 반매 후미니 또 예를 들면 안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런 거를 좀 중립적인 개념으로 이게 뭐 하나 또는 무슨 평화, 행복 이런 개념으로 이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만트라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그 중립적으로 아니면 그런 기독교인에게는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렇게 하면 된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꾼습니다. 그거는 뭐 별로 크게 뭐 신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는 뭐 우리가 불교 신도 같으면 이건 내가 만들어 본 건데 관세음보살 자비가 가득하신 관세음보살 나한테 부르는 겁니다. 예? 내 마음이 좀 관세음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걸 불러보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불러냅니다. 관세음보살. 아니면 뭐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이렇게 의지하겠다는 거. 그게 신비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 의료에 활용한 하버드대 내과에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이 책이 포켓북인데 저게 400만 부가 25년 새에 팔렸어요. 제가 이게 1977년 명동 뒷거리에서 이 책을 발견해가
이게 고물상에서 발견해가지고 제가 이걸 읽고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명상에 빠진 건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기 쉬운 명상을 왜 이렇게 어렵게만 시켰느냐. 내한테 지금 혈압도 높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괴로움 속에서 뭔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 과학으로 딱 그냥 쉽게 딱 접근할 수 있는 이 책을 보고 내가 명상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이거는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의료에 쓰게 한 그게 카바진이라는 사람이 1990년에 사실은 1979년에 이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 책으로 낸 거는 1990년입니다. 풀 캐탈로스피 리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1993년에 도쿄에서 있었던 학회에 갔다가 존 카바진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 책을 보고 딱 보자마자 이 필링이 꼽혀가지고 제가 이걸 번역을 우리나라 해내고 이렇게 이 명상 두 개를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으로서 또는 의학으로서의 명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 부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많은 중생들의 고를 풀어주고 이 부처님 세계, 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게. 리고 등락이라고. 그게 실천은 바로 사성제, 고진멸도로 통해서 그게 딱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불교도 오늘날 이런 식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으로서 합리적으로 과학적 장비를 부처님은 2500년 전의 시대에 이미 과학적인 생각을 다 했어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도 부처님만큼도 과학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교는 뭐 인과법이라 그러면서 인과는 과학인데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명상이 건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서두까지 얘기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